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부천 성인문예학교 차오름반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원에서 펴는 중학과정 과학 1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3단원의 힘과 에너지 이거를 다 배웠습니다. 힘과 에너지 3단원 크게 큰 대단원이죠. 그 무게라든가 여러 가지 힘이라든가 자석이라든가 이런 단원들을 다 배웠고요. 오늘은 4단원입니다. 4. 자, 여기 로마자로 4, 여기 4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된 게 4입니다. 1, 2, 3, 4 로마자로. 그래서 이게 4라는 뜻이에요. 4. 제목은 물질의 변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가 128쪽이에요. 여기는 페이지가 쪽수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129쪽을 찾으셔서 이렇게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준비하시고요. 준비되셨겠죠? 네, 과학책 가지고 이거 들으시니까. 자, 여기 내용 보시면 크게 3개 단원으로 또 나뉘었어요. 물질의 변화라는 대단원에서 또 이렇게 3개 분야, 3개 단원으로. 첫 번째, 물체와 물질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2,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3, 기체의 부피 변화. 이렇게 총 3개의 단원으로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으로 가보실까요? 그림이에요. 옆에는 자, 이번 단원을 상징하는 특징을 잘 나타낸 그림이 되겠어요. 네, 주전자에서 물이 퍽퍽퍽 끓고 있죠. 기체가 이렇게 나갑니다. 주전자에 물 끓는 모습. 자, 오른쪽에는요. 네, 잠수부가 뭐 바닷속에서 물을 이렇게 잡는 그런 사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비커와 실험 도구죠. 이런 것들로 실험하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대단원에서 무엇을 배울까요? 라고 살펴보니까 첫 번째, 물체와 물질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물질은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어떻게 상태가 변화할까요?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압력이나 온도에 따라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변할까요? 이러한 내용들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130쪽 130쪽 넘겨보세요. 자, 첫 번째 1단원으로 물체와 물질이 되겠습니다. 물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어요. 물체가 뭔지. 물건은 어떤 형태를 띤 그런 물건을 말하겠죠. 네, 물질은요. 네, 그거는 물질이 모여서 또는 물질로 이 물체를 만들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제목이 이렇고요. 또 계속 물체와 물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 보니까 물체를 이루는 물질. 네, 물체가 어떤 형태가 있는 물건이라면 어떤 이러한 물건이 되겠어요. 이렇게 된 이런 물건이라면 물질은 요거를 만들기 위한 요거 나무로 만들었으면 그 물질은 나무가 되겠죠. 그렇죠? 나무로 이런 상자. 종이로 만들었으면 종이로 박스. 그러면은 그 물질은 종이가 되겠죠. 원재료가. 네. 그렇게 일단은 크게 이해를 하시고 생각 열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물관에서 약 10,000년 전에 만들어진 빗살무늬 토기를 보았다. 흙을 그릇 모양으로 빚고 불을 피워 뜨거운 열로 토기를 구워 내기까지의 과정이 그릇 속에 녹아 있다고 생각하니 옛사람들의 열정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그릇을 만드는 재료의 종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했을지 알아보자 했어요. 네, 박물관에 가면 이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보물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 아주 그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서 잘 보존을 해놓고 또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서 보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빗살무늬 토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 이것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한 10,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요. 빗살 톡이라는 것은 흑토, 그래서 흑토예요. 이렇게. 어이구, 요거예요. 흑토 이렇게. 예, 흙으로 만든 톡 그릇이에요. 그런데 빗살 무늬는 빗살은 우리 빛이 있죠? 빛. 예. 머리빗이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살. 그쵸? 도끼빗은 또 이렇게 크지만 또 조그만 빗들은 이렇게 빛이 이렇게 모양이 있다면 이렇게 살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빗살처럼 이렇게 그 무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도자기긴 한데 톡인데, 그래서 빗살 무늬 토기를 보았대요. 그래서 흙으로 만든 거죠. 흙토니까 흙을 그릇 모양으로 빚고 모양으로 만든 거죠.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요, 사람이. 그래서 불을 피웠어요. 뜨거운 열로 토기를 구워 내기까지의 과정. 네, 뜨거운 열을 가하면 얘가 딱딱하게 굳어지죠. 그래서 그 모양이 이제 이게 되지가 않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서 바로 움직이거나 뭐가 거기에 뭔가를 자극을 가하면 흙은 허물어지잖아요. 저절로. 이렇게 바로. 그런데 이렇게 열을 통해서 열로 이렇게 구워요. 구우면 이제 토기의 그 모양이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내려치기까지는 그 전까지는 그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요즘 사기 그릇도 마찬가지죠. 일부러 어디에 세게 부딪히거나 그러면 이도 가고 깨지죠. 접시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열로 구워내서 그릇으로 썼어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그 과정이 얼마나 옛날에 힘들었겠어요. 그죠? 힘들고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이 그릇 속에 녹아있다고 생각하니 옛사람들의 열정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대요. 그릇을 만드는 재료, 여기서는 흙이지만 또 그 종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했을지 알아보자, 그런 거예요. 그 옛날에는 10,000년 전 이럴 때는 흙으로 만든 토기였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재료가 많이 다양하게 바뀌죠. 예, 그림 보시니까 여기에 톡이에요. 흙으로 구워서 만든 그릇이에요. 근데 아주 그 옛날에 만들었는데도 굉장히 세련됐죠? 네, 여기 이렇게 다 무늬를 이렇게 넣었어요. 가로로 무늬 넣고 여기도 이렇게 무늬가 있잖아요. 그쵸? 무늬가 이런 식으로 있어요. 위에가. 예. 그런 식으로 또 여기도 무늬가 이렇게 있고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있고요. 네,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라고 합니다. 빗살무늬 아주 여기 규칙적인 그런 그림, 여기 또 그림 요것도 이렇게 무늬를 넣었어요. 그래서 아주 잎 모양도 예쁜데 그 옛날에 그 10,000년 전에 이걸 만들어서 사용했더니 참 놀라워요. 자, 그 밑에 학습 목표, 오늘 이번 과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될지 볼게요. 자, 물체와 물질이 어떻게 다른지 말할 수 있다. 네, 물체와 물질이 어떻게 다른지, 네, 물체는 뭐고 물질은 뭐고 어떻게 다른지 말할 수 있고요. 한 물체는 여러 가지 물질로 만들어지고 한 가지 물질로 여러 가지 물체를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네, 어떠한 물건, 이렇게 형태를 띈 물건을 우리가 물체라고 그랬죠? 요거를 물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질은 그 재료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모양이 있으면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런 모양이 있다면 이게 손잡이가 또 다르고 요 재질이 또 틀리고 요 밑에 받침대가 또 틀리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재료죠.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전체가 컵이라는 전체 물체라면 물질은 그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로만 만들 수도 있는 물체가 있는 반면에 한 가지 물질로 여러 가지 물체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예, 여러 가지 물질로 만들어지죠.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 가지로 손잡이는 뭐 플라스틱이 될 수도 있고 요 네모 여기 요 그릇 자체에는 뭐 사기도 될 수 있고 나무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오른쪽 가보실게요. 오른쪽 131쪽. 예. 자, 보실게요.
자,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릇의 재료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네, 아까 이제 처음에 그릇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빗살무늬 토기, 흙으로 만든 그릇. 그래서 그 그릇이 재료가 흙이고 그 물체는 토기가 되겠어요. 그런데 옛날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릇의 재료가 어떻게 변했을까 한번 볼게요. 지금으로부터 약 70만 년에서 10,000년 전, 이때 구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예, 구석기 시대는 우리가 이제 역사를 이렇게 나타낼 때, 이 시대에 우리 이제 사람들이 제일 살았던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나중에 역사학자들을, 고고학자들이 어떤 무슨 시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옛날에 그 발자취를 발견된 거 보고 알 수 있죠. 그거 보고 요거는 석기, 구석기인데 석은 돌석자예요. 그래서 주로 돌을 깨서 도구를 만듭니다. 돌석자에다 그런 모양 기자인데 돌을 깨거나 어떻게 다듬어서 도구나 기구로 만들어요. 그래서 주로 그렇게 사용을 하던 시대라고 해서 구석기 시대라고 합니다. 석기긴 석기 시대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구석기가 있고 신석기가 있어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라고 하고요. 그렇게 나중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음식을 담을 때 동물의 가죽이나 식물의 이런 이파리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했대요. 음식 같은 거 담을 때. 그래서 이제 이때는 뭐 나라도 없었고요. 그쵸? 나라도 국가도 없었고 또 민족이라는 개념도 없었죠. 우리나라 사람들, 뭐 우리 민족 이런 것들이 없고요. 어디에 이렇게 모여서 정착해서 살지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않았었어요. 그때는 그냥 뭐 흩어져서 이렇게 뭐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런 식으로 살았겠죠. 겨우 뭐 거의 그래서 이제 석기는 돌을 깨서 사용에 따라서 석기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제 음식 같은 거는 이제 동물의 가죽, 이제 동물은 좀 잡아서 고기도 먹고 이제 이제 추우니까 그 털이나 가죽으로 그런 것들을 좀 사용했겠죠. 그래서 이런 거나 식물의 잎 같은 거 그것을 이용했대요. 음식 담을 때. 그 다음 계속 볼게요. 그 이후 신석기 시대. 구석기가 있고 신석기가 있다 그랬죠. 이제 신석기 시대에는 이제 불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떠돌이 생활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바닷가나 강가 이런 데서 모여 살게 됩니다. 왜냐면 바닷가나 강가는 그래도 물이 있으니까 농사 짓기도 좋고 바닷가는 어때요? 생선도 있고요. 그래서 먹을 게 조금 많이 손으로 잡아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바닷가나 강가를 많이 거기에서 모여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구석기 시대는 흩어져서 뭐 제대로 그런 나라도 없고 우리 민족 이런 것도 없었지만 신석기 시대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좀 살았고요. 강가나 바닷가에서. 그리고 불을 발견했어요. 불. 그래서 불을 발견하고 불을 사용한다는 게 아주 되게 큰 뭐랄까요? 혁신이랄까? 예, 그래요. 엄청난 거죠. 그 당시에 불을 발견했다는 거는. 그래서 그 불에다가 모두 익혀먹고 그랬겠지만 점토, 아까 그 박물관에 있던 그 빗살무늬 토기 있죠.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서 불에 구웠어요. 불에 구우면 아주 단단한 그릇이 된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단단한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다. 예. 이해되시죠? 네. 토기를 흙으로 빚어서 불에 구웠대요. 도자기죠. 말하자면 요즘 저기에. 자, 그 다음 계속 신라시대부터 읽어볼게요. 신라시대의 왕족이나 귀족들은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을 사용하기도 했대요. 그 왕실에서는.
아주 금, 은 이런 것들을 그릇으로 사용을 했대요. 자, 그 다음 고려시대에는 푸른빛의 고려청자, 예, 고려청자 아주 유명하죠. 고려청자를 많이 만들었는데 고려청자는 세계적으로도 그 아름다움을 인정받고 있다 그랬습니다. 고려청자는 아주 색이 아주 신비롭고 아름다워서 전 세계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지금은 녹슬지 않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는 녹도 안 쓸고 단단하고 그 스테인리스이죠. 스텐이라고 하죠. 우리 스텐 하죠.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해요. 요것을 그릇으로 많이 써요. 그죠? 큰 그릇, 뭐 이렇게 양품 같은 거, 또 김장 담글 때 쓰는 큰 저거, 뭐 김치통, 뭐 이런 거. 근데 가벼워요. 그죠? 가볍고 깨지지도 않아요. 예. 당연히 떨어뜨려도 깨지지 않죠. 스테인리스. 네, 그렇게 스테인리스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그릇 많이 쓰죠. 네, 일단 가벼워요. 가볍고요. 이것도 깨지지 않고. 네, 아주 편리하죠. 막 쓰다가 또 버려요. 그쵸? 네, 그 다음 투명한 유리 그릇. 네, 투명한 유리 그릇. 유리로 만든 것도 많이 써요. 예,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그리고 유리, 그리고 종이 그릇도 많이 쓰죠. 일회용 종이 그릇. 종이컵이나 접시나 그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릇 등 다양한 재료를 만들어진 그릇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릇을 만드는 거. 여태까지 어떻게 재료가 변해왔을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그 밑에 있어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 시대의 발전에 따라 그릇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네. 시대 그때 발전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맞게 흙이 좋고 흙이 많으면 흙으로 부어서 도자기 이런 것들을 만들고요. 네, 그때 발전에 기술 발전 또는 그런 재료들이 많이 있을 때 그렇게 변해 간다. 그거죠. 자, 요거는 그죠? 빗살무늬 토기예요. 이 왼쪽 게 오른쪽은 고려청자. 약간 푸르스름한 빛이 돌아요. 그래서 청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죠?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 고려청자. 네, 잘 눈여겨보세요. 네, 박물관 가면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 다음 132쪽 볼까요? 네, 물체와 물질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거예요. 물체와 물질은 어떻게 다를까요? 볼게요. 앞에서 그릇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릇처럼 일정한 크기와 모양을 가지면서 공간을 차지하는 것을 물체라고 한다. 네, 물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 물하고 여기 채 있죠? 물체라고 한다. 이런 그릇처럼 우리가 그릇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잖아요. 그릇처럼 어떤 크기가 있어요. 그리고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서 공간이 있어요. 그쵸? 그 안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도 담을 수 있고 과일도 담을 수 있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물체라고 합니다. 물체. 예.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빗살무늬 토기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금속, 스테인리스 그릇은 금속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유리 그릇은 유리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플라스틱 통 같은 거 많죠. 락앤락 이런 거. 예, 그런 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회용 컵이나 일회용 접시는 종이에요, 재료가. 그렇죠? 이런 것들처럼, 네, 흙, 금속, 유리, 플라스틱, 종이, 이런 것처럼 물체를 이루는 재료가 되는 것을 물질이라고 한다. 네, 물질이라고 한다. 자, 물질은 아까 어떤 크기와 모양을 가지면서 공간을 차지하는 거, 그거에 물질이라고 했고요. 그 물체를 만들기 위해서 흙이 들어갈 수 있고, 그죠? 금속이 들어갈 수 있고, 유리가 들어갈 수 있고, 플라스틱, 종이, 뭐 이런 것들이 재료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물질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계속해서 볼게요. 자, 유리컵은 유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유리컵 자체는
물체. 예, 물체고요. 그 다음에 유리컵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리가 필요하죠. 네, 유리는 물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빵 좋아하죠?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빵이라는 이런 물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가 있어야겠고, 설탕도 있어야겠죠. 물도 있어야겠죠. 뭐 우유랄지 계란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소금도 좀 필요하겠죠. 이렇게 물질이에요. 이런 것들은 물질들로 이루어진 물체이다. 한 번 더. 빵은 밀가루, 설탕, 물 등의 물질로 이루어진 물체입니다. 이제 이렇게 물체와 물질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자, 밑에 그림 보니까 물질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물체가 있습니다. 물체 보면 첫 번째 유리컵. 물질은 뭐죠? 유리예요. 유리죠? 유리로 만들었잖아, 유리컵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의자가 있네요. 의자가 있는데 물체의 이름은 의자예요. 얘는 물체는 의자라는 물체가 있으면 여기는 다리는 나무 같아요. 그렇죠? 나무. 여기 등판도 나무 같고요. 그리고 의자 앉는 곳도 나무 같아요. 예, 거기는 나무가 주로 재료로 들어갔고 여기 연두색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있죠. 이렇게 요 부분. 여기는 또 철로 돼 있어요. 소위 말하는 쇠. 예, 그래서 철로 금속 같은 거 돼 있어요. 그래서 재료는 나무와 철이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아이고 빵이 있네요. 빵은요 주 재료가 밀가루입니다. 설탕, 물 기본이죠. 네, 이렇게 들어가. 요거는 물질, 빵은 물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불, 햇빛, 그림자도 물질에 속할까? 네, 한번 볼까요? 불이라든가 햇빛이라든가 그림자 이런 것들은 어디에 들어갈까?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물질은 일정한 무게와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인 부피가 있어야 해요. 부피라는 거는 지금 좀 전에 여기 전에 나왔듯이 일정한 어떤 무게가 있어야 돼요. 무게와 공간에서 차지해야 돼요. 뭔가를 이렇게 차지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런 양품? 예, 이런 양품처럼 일정한 어느 정도의 크기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안에 뭔가 담을 수 있는 차지하는 크기인 요 부피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이렇게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갈 여기는 뭐 쌀은 한 5바가지 들어가겠네. 밀가루는 또 뭐 500g 들어가겠네. 이런 식으로 부피가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부피라고 하거든요. 부피 많이 일상생활에서도 쓰는 용어인데요. 부피가 너무 크다. 아이고 선물을 받았는데 부피는 엄청나게 큰데 내용물은 뜯어보니까 쬐끄만 거 하나 들었어요. 깨질까봐 싸고 또 쌌어요. 그쵸? 과대포장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부피는 되게 크네 이렇게 얘기하죠. 커다란 선물을 받으면 내용물 까보면 네 굉장히 가볍고 한데 네 그런 개념을 우리는 부피라고 합니다. 부피. 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읽을게요. 그런데 불이나 햇빛, 그림자 그런 것들은 무게와 부피가 없으므로 모두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햇빛이나 불이나 그림자나 이런 것들은 왜요? 무게와 부피가 없기 때문에 뭐 무게가 나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부피도 없어요. 그 자체예요. 그냥 불빛, 불 이런 그림자 이런 것들은 아무 뭐 형체가 없잖아요. 사실 만져지지도 않고 그쵸? 네, 무게와 부피가 일단 있어야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자 밑에는 그 그림이에요. 그림, 불, 또 햇빛, 그 다음에 그림자 이런 것들은 물질이 아니다. 네, 물질이 아니다. 네, 그 다음 옆장으로 가실게요. 자, 다양한 물질로 다양한 물체를 만들어 볼까요? 있어요. 자, 철 아시죠? 철은 의자를 만드는데 쓰이기도 하고 또 자전거를 만드는데 쓰이기도 한다. 유리라는 그
재료로는 어항도 만들 수 있고 병, 컵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또 금속으로는, 금속은 아시죠? 쇠붙이, 못, 칼, 또 가위, 벤치, 아니 펜치, 예, 벤치라 그러죠, 우리가. 벤치, 주전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또 나무로는, 나무 갖고는 윷, 연필, 수저, 책상도 만들 수 있고요. 의자도 만들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요. 플라스틱은 네, 빨대, 주사기, 분무기, 그리고 컵 등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이처럼 그 밑에 보실게요. 이처럼 한 가지 물질로 여러 종류의 물체를 만들 수 있다. 네, 한 가지 물질로 여러 종류의 물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실게요. 유리로 된 물체, 유리 한 가지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네, 다양하게 이렇게 유리로 된 물체들을, 주로 병이네요, 그렇죠? 예, 병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속으로 된 물체로는 여기 주방기구, 여기 사진 보이시죠? 다 금속이죠? 칼이라든가 계란전 거품기, 또 약간 이런 계란컵 같은 거, 뭐 프라이팬인가요? 예, 주로 금속으로 된 물체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요, 숟가락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예, 자, 이런 것들은요, 나무로 된 물체예요. 나무로 된 물체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요. 플라스틱으로 수저와 숟가락과 포크, 나이프도 있고요. 요거는 빨대가 있어요. 빨대도 있고요. 여기도 숟가락, 나이프, 포크 세트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각종 커피 뚜껑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네, 다 플라스틱으로 된 물체들입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볼게요. 물체는, 자, 여기에요. 물체는, 자,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물질로 만들 수 있다 했어요.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장갑은 비닐 장갑 있죠? 또 고무장갑 있죠? 헝겊 장갑, 그리고 가죽 장갑. 네, 장갑 이런 물체는 여러 가지 재료로 만들 수 있는데, 비닐, 고무, 헝겊, 가죽 뭐 이런 거 많이 만들 수 있죠. 일회용 장갑은 비닐로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일회용 장갑 아니어도 우리가 좀 비닐로 많이 만들어 쓰고요. 고무 장갑도 많이 쓰죠, 주방에서 설거지 할 때. 그 다음에 헝겊으로 장갑도 만들죠. 가죽 장갑 있죠. 네, 그래서 만들 수 있고요. 자, 비닐 장갑은 가볍고 얇고, 그리고 고무 장갑은 부드럽고 질겨요. 그래서 물건을 잡았을 때 잘 미끄러지지 않는다. 네,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우리 마찰력 시간 때 배웠죠. 네, 그 다음에 헝겊 장갑은 아주 부드럽고, 그래서 손을 보호할 수 있어요. 헝겊으로 된 장갑은. 네, 그래서 뭐 일할 때 이럴 때 많이 쓰죠. 네, 그 다음에 가죽 장갑, 이것은 질기고 따뜻해요. 그래서 추위를 막아준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물질의 성질을 이용해 사용 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물체를 만들 수 있다. 예, 그런 얘기예요. 제가 물체와 물질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해 잘 되시죠?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물체와 물체는 어떤 형태가 있고요. 부피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 물체를 만들기 위한 재료는 물질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뭐 유리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리가 필요하죠. 또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밀가루와 설탕과 물과 계란과 우유와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 완성된 빵은 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물체와 물질 중에서 물체를 이루는 물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조금 좀 길게 했는데요.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